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웃음 운동하면서 면역력 키워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면 여러분들 걱정 없습니다. 자, 하하하하하하하 한번 웃으시고요. 우리 바이러스를 무찌르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7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항상 배우고 갈고 닦아야 돼요.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뇌의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몰하고 점점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평소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꾸준하게 유지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미영 교수의 도움말로 면역력 키우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본다. 첫째, 리듬을 지킨다. 요즘처럼 기온이 자주 변하는 시기엔 생활의 리듬이 깨트리는 불규칙한 생활을 면역력을 떨어뜨려 크게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손 지압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아셨죠? 손가락 지압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또 평소에 알고 있던 병을 더 심하게 만든다. 평소 8시간 동안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반대로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 특히 수면 패턴이 중요한데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므로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밤 11시부터 3시 사이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그게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NK세포라는 그 면역세포도 이 밤에 생성이 된대요. 잠잘 때 한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길게 잡아서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래서 밤에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그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꼭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야근 일 하신 분들은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져요. 야근 일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런 데는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야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야근할 때도 밤에 주무시잖아요. 적어도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잠깐 몇 시간 동안 2~3시간 주무실 때 그 시간에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번째, 술을 줄인다.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기갓길에 술을 자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하지만 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혈청의 항균 작용도 약해지고 세포 매개성, 면역 작용이나 백혈구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세균을 빨리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 술은 어느 정도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만성적으로 자주 가음을 하는 경우 백혈구 수 자체가 감소되기도 한다. 또 감기나 독감, 중이염, 축농증 등의 흔한 감염이 있을 때에도 술을 마시면 회복이 늦고 심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술은 어쩌다 한 번씩 마셔도 조금씩만 마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거를 절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손을 잘 씻는다. 평소 영양제나 비타민 등의 섭취보다 면역력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생관리에 대해 점검을 해보자. 면역력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손 씻기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 질환의 60% 정도는 예방한다. 실생활에서 돈을 만진 후, 애완동물과 놀고 난 후, 콘택트 렌즈를 빼기 전과 끼기 전, 코를 푼 후, 기침한 후, 재치기 한 후, 음식 차리기 전 또는 음식 먹기 전, 음식 요리 안 한 식품이나 씻지 않은 식품이나 육류를 만진 후, 기저귀 간 후,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 상처 만지기 전 후, 화장실 나올 때 병균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수도꼭지나 문잡이나 공중전화기를 만졌을 때 꼭 손을 씻는다. 우리가 소홀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화장실 갔다 올 때만 손을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다스린다. 현대사회의 심리, 사회적 갈등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억지로라도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중요한 원인임을 잘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심혈관계 질환, 감염성 질환, 암, 자가면역 질환과의 광범위한 연관성이 보고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생기죠. 그럴 때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된대요. 근데 그 빨리 해소시키는 방법이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고난들이고 정말 가장 초간단 쉽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바로 박장대소 웃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김정옥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망국민에게 간절히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연습하고 배우시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화하시라고 웃음 운동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즉각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담배를 줄인다. 흡연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대표적인 인자이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연하는 생활 습관이 매우 필요하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 정말 근신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햇볕을 가까이 하자. 햇볕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데 이 물질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사무실에 있지만 말고 밖에서 1시간 정도는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한 2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워킹을 하시면 돼요. 나가서 못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신 분이랑 사무실 근무하시고 하신 분들은 베란다 가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가서 20분만 막 이렇게 조깅하는 식으로 워킹 하시면서 햇볕을 쬐면서 하시면 얼마나 운동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조깅 마라톤이 아니고 한 시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조깅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 연습 제자리 뛰는 연습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代謝가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7번째,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다. 정말 중요하죠. 스트레칭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5분이라도 안 되면은 10분, 5분, 10분이라도 길게 할 수 있으면 1시간 정도 꼭 하시면 너무 좋죠.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길을 들이자.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운동은 깊은 호흡과 긴장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의 하나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 부교감신경은 면역계를 자극을 해줍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세포와 림프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병원군의 침입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 숫자가 증가하게 해줍니다. 10분 정도 걷기나 계단 오르기 정도와 그런 운동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 1분 정도만 하시면 다른 운동 20-30분 운동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는 분도 박장대소 웃음 운동 한 1분 정도 하면서 막 온몸을 움직여서 서서 해보세요. 물론 출퇴근을 위해 걷는 시간도 운동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가능하면 그 외의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에 집중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마음의 여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리듬을 지킨다. 둘째, 술을 줄인다. 셋째, 손을 잘 씻는다. 넷째, 스트레스를 다스린다. 다섯째, 담배를 줄인다. 여섯째, 햇볕을 가까이 하자. 일곱째,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매일 한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은 기본으로 꼭 1분 이상은 하셔야 된다. 수시로 해줄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면 면역력이 항상 높아져 있습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 1분만 하셔도 면역력이 6배 이상 증가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지키시고요. 네, 함께 따라서 하셨죠? 네, 이렇게 웃음 운동을 온몸을 움직이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발까지 움직이면서 서서 할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할수록 좋고요. 내 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고 온몸으로 발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운동이 효과가 급대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8가지를 따로 2편으로 올리려다가 연속 올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같이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꼭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인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보면 안 되시고 몇 번을 보셔야 완전히 내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키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8가지 요구르트, 마늘, 홍차, 버섯, 예를 들어서 바나나, 그리고 녹차, 등등 또 찔레 순차 어마어마하게 또 좋거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그렇고 과일 중에서 또
바나나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최고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등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막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올리잖아요. 건강 음식들 위주로 이렇게 자주 올리는데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감기에 그러니까 요구르트, 마늘, 홍차, 버섯 등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 왔다.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을 피하는 등 알려진 위생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면역력을 키워주는 건강 음식들을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루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는 말도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6일 감기에 걸리지 않고 기분 좋은 겨울을 날 수 있게 몸에 좋은 음식 8가지를 소개했다. 그렇습니다. 사과도 면역력을 좋게 해줍니다. 첫째,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생존제인 요구르트,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 유산균 제제를 항상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80일간 고용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줄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먹으면 좋죠. 그런데 야구르트 이렇게 마트에 싼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음료수용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유산균 조금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배양균이 있는 그런 거 또 만들어서 먹는 요구르트 유산균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유산균이 풍부한데 또 그것을 효과를 많이 보려면 약간 데워서 먹는 게 유산균이 100배 증가가 된대요. 찬 걸로 먹으면 유산균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참고로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적정량 하루 180g 정도가 이제 적정량이라고 아까 유산균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트밀과 보리. 이들 곡물에는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 동물들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환절병 등에 덜 걸린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가 시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리쌀로 밥에다가 꼭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저는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 적어도 하루 한 끼는 통곡물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저는 이제 그 호밀, 기리하고 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현미쌀, 현미찹쌀, 콩, 뭐 그런 거 이제 까만 쌀, 검정쌀, 흑미 그런 거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더라? 율무도 조금씩 섞어서 먹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다 챙겨서 드시겠지만 혹시 안 챙겨 드신 분들은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마늘은 다 여러분 드실 거예요. 제가 흑마늘 아주 몇 번 올렸었어요. 이 면역력을 그만큼 강화시켜주고 원기 보충을 해주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마늘을 성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환의 감염을 막고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는데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 30%, 이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적정량 하루 생마늘 예를 들어서 네, 서너 쪽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매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늘을 쪄가지고 꿀에 재워놓은 것도 한 스푼씩 먹고 흑마늘 한 5알씩 먹어요. 좀 많이 먹어. 한 2~3쪽만 먹어도 돼요. 조금 많이 없으면. 근데 저는 뭐 한 5알씩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왜냐면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신경을 쓰죠. 4번째, 굴, 가재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오메가3는 염증을 치료하고 호흡을 좋게 하여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폐를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가재니 뭐 괜히 갑각류 그런 거 비싸니까 이런 건 잘 싸먹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드세요. 그래도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 먹으면 좋다 그래요. 저는 이런 거 이제 상비해 놓고는 못 먹거든요. 생선은 가끔 먹지만. 그 다음에 5번째, 홍차. 2주 동안 하루에 홍차를 마신 사람은 뜨거운 가짜 홍차를 마신 사람보다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면역력이 10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아미노산인 L테아닌은 홍차나 녹차에 풍부하다. 카페인을 없앤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찔레순은 이보다 더 좋습니다. 찔레순 차가 요즘에 제가 먹고 있는데 유튜브 올린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녹차보다 훨씬 효과가 좋대요. 녹차도 좋으니까 열심히 드세요. 적정량을 매일 여러 잔 마시면 좋다 그랬어요. 녹차도. 그래서 찔레순 차를 요즘에 따가지고 수시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6번째, 이제 채식을 위주로 많이 이제 드시는데 소고기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드시면 그것도 면역력 높이는데도 조금 기여를 한대요. 그래서 소고기에 들어있는 아연이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연은 조금만 부족해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용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저는 소고기는 안 사 먹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면역력을 다 채우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생일 때나 미역국 끓일 때 잠깐 사서 먹고 그렇습니다. 적정량, 기름 없는 살코기가 많이 먹으면 또 굉장히 안 좋아요. 소고기는. 그러니까 한번 소고기로 그냥 한 끼를 이렇게 그냥 막 드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양을 많이 먹으면은 괜찮아요. 살코기 없는 먹으라면 아연양은 30%가 들어있는데 그 정도만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7. 고구마. 이 고구마 맛있죠? 보통 면역력을 생각할 때 피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1선에서 막아내는 중요한 기관이다. 강하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려면 비타민 A가 절대 필요하다.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구마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인체에서 비타민 A로 바뀐다.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고구마 저도 이제 가끔 사 먹는데 사실은 자주 사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 쪄가지고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흑마늘로 하면 보관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그래서 그 면역력 보충을 해주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구마도 적정량 하루에 반컵 정도 170칼로리를 먹으면 비타민 A 권장량 40%가 충족이 된다. 디저트로 먹으면 좋다. 다른 음식으로는 당근, 호박, 오렌지색, 멜론 등이 있다. 당근도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박도 높여주고 오렌지도 높여주고 등등 그러는데 저는 당근은 이제 음식에 조금씩 자주 넣어서 먹습니다. 호박죽 엊그저께 내가 써가지고 늙은 호박죽 써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호박도 진짜 보약이에요. 8번째 버섯 아주 많이 드시죠. 오랫동안 버섯은 건강한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믿어왔다. 현대 과학자들은 연구 끝에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 버섯은 백혈구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을 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기에 감염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이다. 적정량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다. 하루에 15에서 30g 정도 물에 넣어서 먹거나 냉동 피자 위에 얹어서 먹어도 됩니다. 피자는 그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비타민에서 이 좋은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박장대소 온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박장대소 웃음운동 하고 사세요. 네. 시청자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건강 정보 잘 배우셨죠? 잘 활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 함께 또 하세요. 시간 될 때마다 집에서는 꼭 자주 틀어놓고 하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평생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살겠습니다. 수고.